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세요? 맨날은 아닌데요. 들고 다니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하고 있는 윤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매립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박사님,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되나요? 네, 쓰레기 배출량은 사실 배출되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라고 하고요. 건설 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인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총 32,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은 한 3,200톤 정도 되고요. 이거를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1kg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네, 배출되는 폐기물은 우리가 배출하는 형태에 따라서 처리되는 과정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시설로 가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자원화됩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소각시설로 가서 소각 처리가 됩니다. 그 양이 전체 배출량의 25% 정도가 됩니다. 인천은 현재 소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 처리도 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그대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 처리하게 됩니다. 그 양이 전체 배출량의 10% 정도가 됩니다. 박사님, 요즘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은 1992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재 제1매립지와 제2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3매립지의 한 반 정도 되는 3-1매립지의 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3-1매립지를 매립 연장할 때에는 매립을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매립 용량으로 정했습니다. 초기에 3-1 매립지를 연장할 때에는 매립이 2025년이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 매립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매립지의 매립 기간은 2025년보다는 더 연장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엔 건설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되고 2026년에는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3-1 매립지의 매립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쓰레기 매립 대책은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이와 같이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분리배출을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까요? 종이 쓰레기 아니에요? 칫솔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까요? 칫솔은 플라스틱 아닌가요? 빨대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나요? 그냥 일반 배출 아닌가요? 박사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원료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도가 높으냐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종이류는 반짝반짝거리는 면이 있는 것이 종이류가 코팅이 된 종이류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이 멸균 팩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우유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멸균 우유팩은 이 안쪽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어렵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이 컵라면 용기는 우선은 컵라면은 이 안에 오염물질로 음식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어렵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고무장갑 역시 합성 고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일 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이 빨대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류이긴 합니다만 너무 작은 규모의 플라스틱류여서 이것들을 분리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이 칫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의 재질이 한 가지여야 되는데 칫솔 모와 칫솔의 대가 재질이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잘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텀블러를 사용하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옷이 망가졌을 때 그냥 버리기보다는 한 번쯤 다시 고쳐서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카페나 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 카페가 있고요. 고무컵을 활용하는 카페, 그리고 포장용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 등이 있습니다. 이들 카페의 위치는 아래 보시는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